역시 온전히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를 남한테 대답을 요구하는 되게 흔한 질문입니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잠을 잘 못 자더라도 운동해서 멋있는 몸을 갖고 싶으면 운동하시면 되고요. 운동해서 멋있는 몸이 되는 건 좋지만 수면이 더 중요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운동도 하면서 수면도 양질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될 거였으면 애초에 지금 그 질문을 안 하시겠죠, 님이. 이영자는 빠졌잖아. 역시 또 사실이 아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영자 씨 왜 지방 흡입을 해놓고 본인이 다이어트를 해서 굶어서 살을 뺀 걸로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왔죠. 공개 기자회견에서. 전 지방 흡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게 단 1kg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의사 유튜버가 회전근개와 반대로 끌어당기는 측면 삼각근이 발달되면 부상에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혹시 모를 부상을 위해 사레레를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측면 삼각근이 발달하면 어깨 부상 유발. 저도 이거를 영상을 보진 않았고요. 그냥 썸네일 받고 그 영상을 본 사람의 반응 글을 봤어요. 우연찮게 NBA 매니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육을 만드는 게 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빡센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로니 콜먼, 아놀드, 시범, 우리나라의 박재훈, 성철순 형님, 이승철, 그다음에 김민수 뭐 이런 사람, 근육이 굉장히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골격근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헬스장에 가서 키우는 근육들 중에서 그만큼 발달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근육이 단 하나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확신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확신합니다. 확신을 다소 한다는 게 약간 언어 유희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가진 근육 중에 건강에 좋은 근육은 하나도 없어요. 키우는 근육 중에서는 왜 근육을 그 정도로 키우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지가 애초에 이해가 안 돼요. 근육 운동을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단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멋있다라는 몸하고 차이가 매우 큽니다. 조금 있다 수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멋있게 생각하는 김종국 형님이나 윤성빈 씨나 마랑님이나 이런 분들의 근육조차도 건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당연히 보디빌더급까지 가면은 더 거리가 멀고요. 자, 그럼 어깨 운동 하면 안 되겠네로 결론이 나면은 역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님 몸이 보디빌더만 해요? 님 어깨가 윤성빈이나 김종국 형님이랑 비교할 정도로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다 똑같은 말인데 월세이니 종부세 걱정한다. 너랑 상관이 없어요. 월세 내면서 종부세를 왜 걱정해요? 상관이 없어요, 님들하고. 그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 운동 조금만 했는데 두세 달밖에 안 했는데 혹은 근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깨 운동하다가 어깨 안 좋아진 사람들 있는데요. 그거는 근육량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 방법의 문제겠죠. 우리가 운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교통사고 나서 다친 사람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겠죠. F1 레이스, 나스카 레이스 다 그만둬야겠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운동을 잘 못해서 혹은 그 사람이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긴 사고를 갖고 와서 그게 일반적인 것처럼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 결론은 그겁니다. 일반 정도 수준에서 어깨 운동은 상관없다. 허벅지랑 코어통은 근육량 늘리면 건강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꼼꼼하게 설명을 했다 해도 제가 설명한 걸로 다 대답이 되는 질문이 또 나오는 게 제가 좀 힘 빠져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어차피 로우 텐션인 김에 다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허벅지 근육이 있으면 건강에 좋다? 정답. 코어 근육이 있으면 건강에 좋다? 정답. 대흉근이 있으면 건강에 좋다? 정답. 광배근이 있으면 건강에 좋다? 대퇴이두가, 동근이, 이두가, 삼두가 다 건강에 좋아요. 제가 근육이 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얘기했나요? 아니면 여러 보디빌더들, 몸이 좋기로 유명한 어떤 유명인들처럼 그 정도 수준의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운동 혹은 그 정도 근육량이 건강에 좋지 않을까에 대해 얘기했나요? 후자죠. 그래서 월세이니 종부세 걱정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어깨 운동 좀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수준의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아니야, 준하야, 괜찮아.
아이 뭐 사과하는데 또 쿨진이라 그래. 씨. 사과하는 거는 더 넘어가야지. 우리는 사과를 못해서 인생이 망해가는 놈을 지금 그런 2년째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사과하는 걸 뭐라고 하지 마. 운동하면 수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운동하면 몸 좋아지는데 수면이 힘들어요. 어케함? 역시 온전히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를 남한테 대답을 요구하는 되게 흔한 질문입니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잠을 잘 못 자더라도 운동해서 멋있는 몸을 갖고 싶으면 운동하시면 되고요. 운동해서 멋있는 몸이 되는 건 좋지만 수면이 더 중요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운동도 하면서 수면도 양질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될 거였으면 애초에 지금 그 질문을 안 하시겠죠, 님이 뭐 유전적으로 조건상 그런 문제가 있든지 님의 생활 패턴, 님이 운동을 저녁에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 등등으로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원래 잠 안 오는 게 정상임? 좋은 질문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질문. 운동하면 잠 안 오는 게 정상? 네, 정상입니다. 운동을 하면 잠이 잘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 것과 잠을 자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드에 있어서 양극단에 있는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잠을 잔다는 거는 가장 릴렉스한 상태인 거고요. 운동을 한다는 거는 가장 활성도가 높은 상태인 거죠.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엔비디아 주식처럼 위에서 밑으로 바닥을 찍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밑에서 위로 수직 상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생체 리듬은 이렇게 우아한 곡선을 띄죠. 그래서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갑자기 잠이 드는 저점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님이 8, 9시쯤에 운동을 했다. 9시에 운동이 끝났다. 10시에 잠을 잘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잠을 자기까지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12시에 자겠죠. 그러면 10시, 11시에 자고 싶은 분들은 운동을 6시, 7시에는 해야 됩니다. 6시, 7시 운동을 못 하는데요? 그럼 못 하는 거죠. 아침에 해도 될까요? 아침에 해도 됩니다. 아침에 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녁보단 떨어집니다. 근데 왜 아침에 하라고 하세요? 저녁에 하면 잠을 못 잔다면서요. 이 무한 굴레의 질문을 어쩌라고 다 네 선택이잖아. 그냥 네가 선택하라고. 저녁 처먹고 운동해서 잠을 좀 덜 자든 아침에 피곤해 뒤지겠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 네가 선택을 하라고. 전부 장단점이 있으니까 좀 선택을 네가 하라고. 친절했죠.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진짜 운동의 진심이라면 새벽에 웨이트, 저녁에 유산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도 격렬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데 애초에 격렬한 유산소는 무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새벽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짧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준비 운동 30분, 웨이트 2-30분. 거의 준비 운동과 몸풀기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1대1 비율로 하셔야 돼요. 새벽에 운동을 하실 거면. 새벽에 일어나서 어깨 좀 붕붕 돌린 다음에 벤치프레스를 시작하시면 몸이 푹 됩니다. 특히 30대부터 20대 때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웨이트를 하시려면 내가 웨이트를 30분 하시려면 준비 운동을 30분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 비율로 웨이트를 하시고요. 저녁에 다소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은 웨이트도 하고 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산소 운동은 식사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벽이 몇 시인가요는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야, 새벽이 몇 시냐고 물어보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디까지 정해줘야 되는 거야? 유튜버들이 TV 방송 나오고 유튜브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정해줘야 되는 거야? 네가 정할 수 있는 건 뭔 거야 대체? 특정 부위에 운동을 하면 그 부분에 지방도 배치가 된다던데 흑자님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특정 부위 지방, 이거는 일단 여러 논문에 의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최신화가 되지 않았지만 옛날에 이것저것 찾아볼 때 하나같이 입을 모아 똑같이 얘기합니다. 특정 부위만 살찌는 거 불가능합니다. 특정 부위만 살이 빠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저 아는 애는 운동하면 얼굴만 살이 빠지던데요? 그 사람이 얼굴 타겟으로 살 뺐어요? 아니면 본인의 유전적 상황상 그냥 운동하면 얼굴 살이 빠지는 새끼인 거예요? 후자죠? 내가 정해서 특정 부위의 살을 빼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체질이나 이런저런 요인들로 특정 부위의 살이 더 잘 빠지고 덜 빠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 상체는 빨리 빠지는데 하체가 잘 안 빠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식단 조절을 시작하면 팔다리가 급격히 가늘어지는데 또 뱃살은 잘 안 빠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개인 체질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이 말이 맞으려면 특정 부위만
다리만 살을 빼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 맞으려면 난 오른다리만 빼야지 하고 오른다리를 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왼쪽 아래 뱃살만 빼야지 하고 빼서 반은 빠지고 안 빠지고 이런 게 돼야 돼요. 불가능하겠죠? 안 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 경험상 활동량이 높은 부위가 살이 덜 찌는 경험은 저는 물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팔 운동에 미친 새끼야. 그래서 일주일에 4번 5번씩 헬스장 가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하고 이두 컬 같은 거를 존나 자주 해. 그럼 걔가 나중에 살이 좀 쪄도 팔에 살이 좀 덜 찌는 느낌. 안 찐다는 게 아닙니다. 덜 찌는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턱걸이 운동을 뒤지게 하는 애가 있어. 그냥 이 새끼는 취미가 턱걸이야. 매일매일 턱걸이해. 그럼 살이 좀 쪄도 등에 좀 살이 안 찌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체감합니다. 에어로빅 강사님들이 팔다리만 얇은 거랑 비슷하네. 아니요, 그건 정답이 있는 겁니다. 에어로빅 강사 등이 팔다리만 가는 이유. 이건 정답이 있는 겁니다. 의외로. 왜 그럴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의 영양분 폭탄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걸 근육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지방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지방으로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이 다른 데는 별로 살이 안 쪘는데 뱃살이 좀 찌셨다. 현재 흑자였습니다. 저 팔다리는 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배에 살이 엄청 많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내 몸이 소화해낼 수 없을 정도의 영양분을 처먹기 때문입니다. 이 영양분 중에서 특히나 몸이 소화를 버거워하는 게 바로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당입니다. 왜냐? 당은 소화가 빨라요. 단백질도 당도 1g에 4kcal죠. 단백질 100g을 먹으면 우리 몸이 그걸 소화 흡수시키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당은 100g을 처먹어도 아주 금방 소화 흡수가 됩니다. 소화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단 게 훅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걸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이 지방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 생존과 직결됩니다. 옛날에 닌게는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여기서 밥은 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는 날은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한 3일 만에 사냥에 성공했다 칩시다. 그러면 배 터지게 포식을 하겠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정도 또 못 먹어도 되게 진화를 했겠죠. 왜냐하면 농경사회처럼 식량을 쌓아두고 조금씩 분배해서 먹을 수 있었던 기간은 우리 인류 전체 역사로 보면은 매우 짧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위 현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들어온 게 우리 인류를 하루 24시간으로 치환을 해보면은 밤 11시 57분까지인가가 문명 이외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대충 뜻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개념만. 24시간 중에 고작 3분 정도가 문명사회인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몸의 대부분의 진화는 비문명인 시절 때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때는 음식을 지대로 못 처먹었어요. 그래서 뭘 먹으면 지방으로 전환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좋을수록 생존율이 높은 겁니다. 그 말인즉슨 현대 인류는 대부분 뭘 많이 처먹으면 살이 찐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당은 금방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에어로빅 강사들이 팔다리만 가는 이유 첫 번째, 에어로빅은 유산소 운동이죠. 근손실을 유발합니다. 에어로빅 하면 안 되나요? 에어로빅 수업 들으러 가셔서 50분 정도 흔드시는 걸로는 몸에 유해한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겠죠. 에어로빅 강사님들은 그런 수업을 하루에 5개, 많이 하시는 분들은 7, 8개까지 하시니까 너무 유산소 운동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유산소 운동이 과해서 근손실이 옵니다. 근데 그런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칼로리 섭취가 필요하겠죠. 빡세니까요. 힘드니까 많이 먹어요. 근육은 없어지면서 많이 먹으니까 배에 살은 찌는. 그래서 팔다리는 가늘고 뱃살이 점점 생기는 나이대가 좀 있는 에어로빅 강사님들 그 특유의 체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유산소 운동하시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지방 떨기는 적게 먹고 유산소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 교과서적인 방법이죠. 적게 먹고 유산소 운동을 한다. 교과서적인 방법. 거기에 나는 교과서에다가 학원 정도는 다니고 싶다. 영어하고 수학 정도는 내가 학원을 다니고 싶다 하는 게 바로 웨이트 추가. 사실상 필수인 거죠. 저는 가방끈이 짧은 고졸 딸이지만 영어 수학 정도는 학원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전 과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는 거는 유산소 운동, 적게 먹기, 웨이트까지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밥 먹고 바로 자빠져 자면 살이 더 잘 찌나요? 여기 반반 나뉩니다. 밥 먹고 바로 자면 살이 더 찌나 혹은 빠지나?
진짜로 궁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당연한 질문이 아니죠. 진짜 궁금할 수 있는데 어디 제대로 된 해답이 잘 없는 질문이죠. 이런 게 오히려 좋은 질문이죠. 밥을 처먹고 바로 주무시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율신경계도 어차피 뇌가 지시를 하잖아요. 팔을 움직여라 해서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뇌새끼가 켜져 있으니까 컴퓨터 부팅 해놓은 것처럼 컴퓨터가 켜져 있으니까 펜도 돌아가고 막 이런 거랑 똑같이 내가 지금 컴퓨터를 쓰면서 펜 돌려라 명령어를 친다고 펜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키면 자동으로 쿨링팬이 돌아가게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랑 비슷하게 소화를 시키는 이런 일들 내가 소화시켜 이렇게 명령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손가락 움직이듯이 내가 위를 이렇게 움직여서 소화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자동으로 되는 거지만 그게 뇌가 켜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잔다고 뇌가 꺼지는 건 아니지만 그건 죽는 거지만 뇌사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깨어 있어야 소화가 잘 돼요. 그러면 자는 거를 컴퓨터를 뭐 대기 모드로 넣어놓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대기 모드 들어가면 잘 안 돼. 펜 속도도 느려지고 하잖아. 마찬가지. 밥 먹고 바로 쳐 자면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소화력이 좋은 젊은 어린 시절에는 밥을 먹고 바로 자도 괜찮지만 40대만 돼도 저도 이제 30대 후반부터 그런 게 생겼는데 밥 먹고 바로 자면 속이 더부룩하고요. 머리가 아프고 막 해요. 이게 체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왜? 소화가 안 되니까. 자, 그 말은 밥 먹고 바로 자면 살이 덜 찔 수 있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가 돼서 그게 내 몸에 흡수가 돼야지 살이 찌는 거잖아. 밥 먹고 바로 자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살이 안 찔 수 있죠. 근데 TV에 나오는 많은 돼지들이 밥 먹고 잡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개그맨이라고 불리는 뚱뚱한 개그맨들부터 해가지고 관찰 프로그램 같은 데 나오는 매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일반인 분들 이런 분들 특징을 보면은 밥을 드시고 바로 누워요. 누워서 핸드폰 같은 거 보다가 좀 자요. 자고 또 일어나서 아우 허기지네 하면서 간식을 드셔. 그분들 살이 쪄 있잖아. 형 잠자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살이 찐 거야? 그걸 해냈으니까 뚱땡인 거죠. 그 어려운 걸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살찌는데 프로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원래 잠잘 때는 소화가 잘 안 돼야 돼. 근데 걔들은 돼. 소화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니까 그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자 70, 남자 90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 105, 남자 120, 130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해내는 거야. 재능인 거죠. 뚱뚱은 실제로 재능입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축구 농구를 하러 가면 마르고 키가 좀 작고 이래? 아, 쟨 빠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좀 등치가 있어? 쟨 느리고 힘이 세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식을 가지고 상대를 상대하겠죠. 조기 축구 같은데, 동호회 농구 같은 데를 가면. 근데 우리가 프로 선수들을 봅시다. 너무 벽이 높긴 한데 호날두만 해도 상당히 몸이 벌키하죠. 축구 선수 치고는 키도 크고 하지만 빠르죠. 르브론 제임스는 마이애미 때 몸무게가 124kg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코트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처럼 어느 이상으로 가면 어차피 재능의 영역인 거야. 일반론적으로는 밥 먹고 바로 자면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지만 그걸 해내는 재능들이 있다. 기억하시면 돼. 그럼 리버스 재능도 있겠죠. 언럭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밥을 먹고 앉았어. 멀쩡히 깨어 있었어. 근데 자꾸 체해. 살이 쭉쭉 빠져. 그게 바로 돼지의 리버스 재능인 거죠. 소화가 또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 찌우려고 일주일 동안 노력해가지고 1kg 겨우 붙였어. 헬스장 다니고 하루에 분산 식단 조금씩 새 모이처럼 7, 8번 처먹고 숙면하고 위 안 좋은 거 절대 안 먹고 찬물도 안 먹고 존나 했어. 일주일 동안 1kg 겨우 늘렸어. 야빨이! 57kg 달성. 월요일에 배탈 나서 2kg 증발. 이게 멸치 인생. 자, 리버스는 뭐예요? 살이 잘 찌는 체질이야. 숨만 쉬어도 살쪄. 물만 먹어도 살쪄. 본인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렇진 않고. 이런 사람이야. 일주일 동안 극한의 다이어트를 했어.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그 한 끼도 탄단지 비율 야채까지 챙겨가지고 당은 먹지 않았어. 하루에 유일하게 허락된 마약은 제로 사이다 정도. 일주일을 지켜서 120kg인 내가 일주일 동안 3kg를 빼냈어. 너무 감격에 차.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내 앞에 몽쉘 통통 한 박스가 모두 개봉되어 있는 빈 껍데기로 있는 거야. 진짜 내가 먹은 거 아님? 아, 진짜 눈 깜짝했는데 갑자기 아무 기억이 없는데 몽쉘 통통이 8개가 까져 있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이거 뭐지? 왠지 기분이 좋아. 뭐지? 왜 기분 좋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일단 잤어. 자고 일어났는데 3kg 증량. 몽유식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극강의 재능충이 누구냐?
여기서 너무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지만 그냥 설명하기 쉽게 최상급의 사람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강의 재능충 로니 콜먼. 로니 콜먼은 주변 보디빌더들이 얘기할 정도로 얘는 정말 재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신체 비율이 너무 좋고 근육의 모양이 예쁘고 근육의 비율도 좋고 근육이 크고 근질도 좋고 스킨도 얇고 등등등 다 있죠. 그 로니의 재능을 얘기할 때 꼭 따라붙는 거 하나가 신진대사가 빠르다. 로니 콜먼은 그 동급 바디빌더들에 비해, 동급이 아니죠, 경쟁하던 바디빌더들에 비해 식단 조절이 느슨한 편이었어요. 로니는 개 중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바디빌더들이 많은 반면에 로니는 대회가 얼마 안 남았을 때도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아웃백에 가서 감자 으깬 걸 먹었어요. 스시집에 가서 초밥을 먹었어요. 보통 그 시기에 다른 빌더들은 흰쌀밥이나 감자를 안 먹었는데 로니는 먹었어. 왜? 신진대사가 빨라서 그 정도 먹은 거 다 날아가. 자, 그럼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는 거죠, 로니는. 근데 쇠만 만지면 근육은 커져. 똑같다 이거예요. 내가 제이 커틀러라도 똑같아. 얘보다 내가 식단 조절을 더 잘해. 근데 이 새끼가 지방이 더 적어. 내가 이 새끼보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 과학적으로 내 근육 타겟에 맞춰가지고 딱딱 밀어넣어. 근데 이 새끼가 라이트 웨이트 이러면서 스쿼트 300kg 밀면은 씨발 나보다 더 커져.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찌양은 뭘까? 운동하면 오히려 살이 찐대요. 아니 여기까지 들었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찌양 씨는 안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찌양 씨뿐만 아니라 먹방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살이 찌지 않은 분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뭘 먹어도 소화 흡수를 하지 않는 체질의 사람일 뿐인 거예요. 옛날에 벤츠 씨가 뭐 팔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제 개인적으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먹방을 하고 운동으로 그걸 다 이제 살을 뺀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냥 그분 살 안 찌는 체질인 거예요.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운동으로 빼요? 운동 선수들도 안 되는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전자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미식축구나 NBA 선수들조차도 식단 조절 안 되는 선수들은 살이 쪄요. 안 돼요 그거. 살이 찌는 체질이면 찌는 건 찌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근데 그분이 운동으로 빼는 것처럼 여러 번 말씀하셔서 나는 그게 좀 걸렸어요. 뭐 팔다가 잘못되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면은 먹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살이 찐다는 분은 뭐예요? 운동할 때 건강해지는 거죠.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져? 그러니까 먹은 게 살이 쪄.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살이 찌는 게 오히려 그분들은. 그러니까 먹방 하시는 분들은 돈 좀 버셔야 되는 게 맞아. 몇 년 안에 쇼부를 봐야 되니까. 먹방 계속 못하는 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극강의 재능충 1번이 론이죠. 2번이 뭐예요? 2번은 혜정이. 혜정이도 론이 못지않죠. 저는 이제 여성 전용 체육관을 거의 6, 7년 정도로 운영했잖아요. 되게 오래 운영했습니다. 생각보다. 거기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진짜 폐 죽이고 싶다고 얘기하는, 정확하게는 핥혀 죽이고 싶다고 얘기하는 혜정이 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근데 얘가 나 살 쪘어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을 합니다. 혹은 남자친구한테 오빠 나 요새 살 쪘어 관리해야 될 것 같아. 살 쪘어? 응. 어디 살 쪘어? 몰라. 배도 살찌고. 뭐야 가슴만 살쪘네. 멋진 벌컵. 이런 애들이 있어. 살쪘대. 가슴만 쪄. 이런 애들이 조금 쪄도 자기 관리에 들어가겠죠. 헬스장을 한 달을 다녀. 한 달만 다녀도 살이 쭉쭉 빠져. 또 그런 애들이 한 3kg를 빼요. 그래서 허리가 막 진짜 반쪽이 됐어. 근데 가슴은 거의 그대로야. 약간 빠졌는데 모양만 더 좋아졌어. 뭔지 알죠? 이런 애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존나 소수긴 한데 열에 한 명도 안 될 거야. 한 20명에 한 명 정도? 있긴 해. 나도 본 적 많아. 근데 리버스 혜정이는 어떻게 되냐? 살이 좀 쪘어. 다이어트를 했어. 가슴이 반쪽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물어보겠죠. Where is it? Where is my happy point? 그래서 여자친구가 고백하겠죠. 요새 살이 쪄서 살을 좀 뺐더니 날아갔다. 남자친구가 얘기하죠. 복구해놔. 여자친구가 아 역시 날 사랑하는구나. 나 살 안 빼도 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떡볶이 벌킹을 들어가죠. 다시 살이 원래대로 쪘어요. 체중이 돌아왔어요. 근데 가슴은 반만 돌아왔어. 그러면 리버스 혜정이는 3kg를 뺐다가 다시 찌웠고 얻은 건 날아간 4분의 1의 가슴. 이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혜정이의 비율보다 리버스 혜정이가 훨씬 많습니다. 남친 있잖아 한 잔에 이제 없습니다. 있었죠? 가슴도 있었죠? 남친도 있었죠? 영상 중에 혀 운동으로 얼굴 볼살 빼는 건요 가능하죠. 뮤잉이라고 하죠. 혀 이용해서 운동하는 거 가능하죠. 그럼 날아간 4분의 1은 영영 복구 불가인가요? 복구가 됩니다. 대신 이물질이 필요하죠. 내 걸로는 안 되고요. 근데 궁금한 게 살 미친 듯이 찌워서 가슴 빼고 지방 흡입하면 자연 가슴 아님?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살 막
찌워서 가슴 빼고 지방 흡입하면 되지 않음? 님이 말하는 대로 지방 흡입을 하면 높은 확률로 죽습니다. 죽어요. 그게 되면 다들 했겠죠. 그게 되면 연예인들이 돈도 많은데 미쳤다고 운동 다니겠습니까?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 뭐 포함해서 운동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열심히 운동하죠. 그게 될 거면 뭐하러 운동해요? 여자 연예인들은 특히. 좋은 질문이죠. 저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저런 생각하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플라스틱 서저리가 플라스틱 서저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이런 게 많잖아요. 서양은 압도적으로 가슴, 엉덩이, 배돼지 지방 빼기 3개거든요. 탑 3거든요. 서양의 성형수술은 쌍꺼풀 수술이 아니에요. 왜? 쌍꺼풀 어차피 다 있잖아. 코 수술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처럼 넣기보다는 보통 깎죠. 코가 너무 큰 사람들이 보통 깎아요. 매부리 코 같은 사람들이. 서양에서는 가슴 수술을 하거나 골반 쪽 성형을 하거나 혹은 배 쪽에 골반, 엉덩이, 허벅지 쪽에 지방 흡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방 흡입과 가슴 쪽 수술은 사망률이 좀 있습니다. 위험한 수술이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묻겠다는 거예요. 지방이 우리 몸이 영양소를 저장하기 위한 창고 같은 거다라고 하지만 그 창고 때리면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 창고 베이면 피 안 나요? 피 나요. 마치 지방이 진짜 내 게 아닌 너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네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빨대를 쑤셔 넣은 다음에 빨아가지고 네 살을 다 빨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몸 입장에서는 거의 손목 잘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발목 잘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신체의 일부가 날아간 건 거예요.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생각보다 낮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kg쯤 나가는 여성분이 계시다고 쳐. 160에. 지방을 어마무시하게 빨 수 있을 것 같잖아. 얼마 못 빨아요. 지방을 예를 들어서 진짜 목숨 걸고 한 5kg를 빨았다고 칠게요. 그 5kg 중에 어차피 한 70%쯤은 물인기라. 왜? 우리 몸이 70%가 물이니까. 이것도 역시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얼추 맞으니까 대충 이해하세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가 물이에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65% 막 이 정도가 물이에요. 지방 흡입 오지게 빨아도 어차피 그 중에 3분의 2는 물 빤 거예요. 진짜 지방 세포 빤 거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지방 흡입이 어떤 거에 영향이 많냐? 살을 꽤 많이 뺐어요. 배에 그 배둘레 햄처럼 수영장에서 갖고 노는 튜브 찬 것처럼 아랫배 쪽에 이렇게 약간 귀여운 띠 같은 게 이렇게 싹 둘러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옆구리부터 해가지고.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러브 핸들이라고 해요. 러브 핸들. 우리가 그걸 잡고 무언가를 하죠. 남자들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그 손잡이가. 그런 거를 제거할 때 유용한 게 지방 흡입. 어마무시한 덩어리를 갖다가 빠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남자 여유증 살 빼도 가슴이 남아있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빠세요 가서. 거기에 유용한 겁니다. 러브핸드를 지방 빨아내듯이 살을 뺐는데 남잔데 가슴에 살이 좀 남아있어? 가서 빠세요.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진 게 지방 흡입이지 막 뚱뚱한 사람이 자기 몸에 있는 살을 빨아달라고 가는 게 지방 흡입이 아닙니다. 하다가 죽어요. 미녀는 괴로워보고 난 다 그런 줄. 그런 영화들이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상식을 전파해버리죠. 만약에 미녀는 괴로워해서 비포 버전의 그런 뚱뚱한 분이 지방 흡입으로 기마중이 됐다. 죽은 겁니다. 그거는. 사실상 테이블 데스를 한 거고 약간 기적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 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영자는 빠졌잖아. 역시 또 사실이 아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영자 씨 왜 지방 흡입을 해놓고 본인이 다이어트를 해서 굶어서 살을 뺀 걸로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왔죠. 공개 기자회견에서. 저 지방 흡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게 단 1kg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영자 씨는 다이어트를 해서 화보를 찍는 프로젝트 같은 걸 하셨고 국민적으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꽤나 성공적으로 해내셨고요. 안타깝게도 지방 흡입 수술을 했다는 제보가 나오고요.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방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방 흡입을 했다. 하지만 1kg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흡입을 하면 드라마틱하게 빠는 줄 알아요. 그 로봇 청소기 광고 같은 거 보시면은 방바닥이 개같이 어질러져 있어. 집에 개도 한 4마리 5마리 키워. 애도 키워가지고 애가 뭐 물감 쏟고 병을 해. 근데 중국산 로봇 청소기 하나 뿌려놓고 떠줘 하이 하면은 그 새끼가 윙윙 하면서 막 깔끔하게 치워지잖아. 근데 막상 내가 샀어. 바닥에 약간의 먼지가 있어. 출동 했는데 씨발 1도 안 치워져. 지방 흡입이 약간 그런 건 거예요. 지방 흡입하기 전 위위 하면은 내 배가 홀쭉 이럴 것 같잖아. 막상 빨면은
소리는 요란해. 막 피도 나고 근데 막상 끝나고 보면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 아니 왜 이것밖에 안 빠셈 이러면 더 빨면 죽어요 이러니까. 근데 선전은 그렇게 안 하죠. 한 번에 3kg 빱니다 이러면은 잠깐만, 내가 인터넷에서 그 근육하고 지방 그 비교 짤 보니까 근육 1kg는 요만한데 지방 1kg는 이만하던데 3kg를 빨면 이봐 배가 하나도 없겠네. 3kg 빨아주세요. 실제로 3kg 빨았어. 그중에 2.6kg가 물이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 우리 몸은 잘린 팔다리를 복구할 순 없지만 지방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인은 지방세포 한정 피콜로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님들이 만약에 운동을 하시다가 근육이 파열이 됐어요. 으악! 끊어졌어. 복구되지 않습니다. 약간 되긴 하겠지만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아쉽게도 손가락이 다시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800만 원을 주고 지방 2kg를 흡입하셨어도 당신의 몸은 잃었던 지방세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1년 안에 복구합니다. 지방 흡입을 하고 살이 안 찐 채로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괴물과 같은 인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방 흡입 후에 식단 조절과 운동을 꾸준히 계속한 괴물들인 겁니다. 지방 흡입을 하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1년 안에 다 복구됩니다. 그럼 제 800만 원은요, 그 돈으로 의사는 아파트로 이사갑니다. 지방 1년 휴가. 지방 흡입 800이나에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부위, 시술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너는 한 1200 나올 거야. 떼돈 버는 거지 이러는데 요새 지방 흡입 많이 안 해요. 요새 지방 흡입은 뭐 많이 하죠? 부분 지방 흡입. 그러니까 내 배돼지의 살이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뺐는데 밑에가 좀 남았어. 그런 거 좀 빠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여러분. 살집이 있다가 빼보신 분들은 거의 다 공감을 하실 건데, 이게 특정 부위만 살이 빼는 건 안 되지만 살을 빼다 보면 늦게 빠지는 부위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랫배 쪽하고 궁뎅이 아래쪽, 그다음에 허벅지 안쪽 이런 데가 조금씩 남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근데 내가 여기서 체중을 1, 2kg를 더 뺄 자신도 없거니와 여기서 더 빼면 안 예뻐 몸이. 여기서 더 빼면 그냥 고른 거야. 스켈레톤이야 그냥. 볼도 데스페이스고. 아니 씨발 내가 보디빌딩 대회 나갈 것도 아닌데 데스페이스를 왜 만드냐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정도 체중을 빼는 게 건강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얼굴하고 몸하고 매칭도 되고 이런 상태인 거야. 근데 여기 조금 남았네 덜렁덜렁, 여기 조금 남았네 덜렁덜렁, 그걸 지방 흡입하러 가는 거예요. 턱 밑에 투턱, 이것도 지방 흡입하면 효과가 얼굴 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제가. 얼굴은 지방 재배치가 있죠. 지방 삽입술도 있습니다. 예. 지방 삽입술도 많이 하죠. 그 한때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도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았죠.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연예인이 그걸로 큰 효과를 보고 지금 다 따라서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연예인들이 삐쩍 골았는데 왜 다 저렇게 되겠냐. 그게 이제 지방을 좀 보형물을 넣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좀 그렇다. 단점이 있는데 이게 좀 없어진대요 다시. 그래서 다시 넣고 없어지고 다시 넣고 약간 이런 느낌. 120kg인데 먹고 바로 자면 잠 잘 오던데 왜 그런 거예요? 2번은 못하겠다. 회원 가입하고 녹화 방송 봐.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재능 있어. 너 재능 있어.